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이제 로또 청약이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이제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로또 분양 아파트인데,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이제 청약 광풍이 일어날 거고, 청약 경쟁률이 또 엄청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극히 이제 일부만이 당첨의 이제 기회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주 이제 많은 사람을 관심을 갖고 있던 단지 중에 이제 청약이 마감된 게 과천 지정타 S4블럭, S5블럭, S1블럭이 결국은 이제 청약 공급 세대가 1698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가밀 프로지오 마크베르 같은 경우도 496세대고, 이 4개 단지를 모두 합쳐봐야 2194세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194명만 당첨의 이제 기쁨을 누린 거고, 나머지 분들은 탈락의 이제 고배를 마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지금 청약단지에 관심을 갖고 청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4개 단지는 중복 청약이 됐기 때문에 전체 이제 청약 신청자 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단지별로 나눠보면 개별 단지 청약 신청자 수가 평균 15만 명 정도 돼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청약 신청자분들이 신청을 한 거고, 이 청약 신청자 15만 명 중에 대부분의 또 청약 신청자분들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청약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전체 이제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총 7개 동이고, 84가 567가구, 101이 242가구, 그래서 총 809세대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한강이고, 고덕 강일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고 3지구가 있는데, 고덕 강일지구 2지구 내에 5블럭이 있는데, 이 5블럭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힐스테이트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간단한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6라고 해가지고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이제 강점들을 나열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서울에 있는 대규모 이제 공공주택지구 내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완성된 택지지구 내 입지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해서 거주 환경이 이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단지는 이제 설계 공무 이제 특화 단지예요. 획일적인 이제 아파트 설계에서 벗어나서 뭐 마당과 커뮤니티 중심의 이제 특화 단지를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분양하는 모델 타입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여기 보시면 힐스테이트와 리슈빌의 이제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힐스테이트는 다들 아시듯이 이제 현대건설이고, 근데 리슈빌 브랜드는 대전에서 유명한 건설업체인 계룡건설의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리슈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명을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점이 풍부한 이제 녹지 공간이에요. 한강공원 이제 바로 옆에 있고, 고덕 이제 수변 생태공원이 인접해 있고, 고덕 강일지구에 이제 풍부한 녹지가 이제 조성이 돼서 친환경 단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한강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부 세대지만 한강 뷰가 이제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4통팔단 이제 교통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기존 이제 외곽순환고속도로죠.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수도권 이제 제1순환고속도로 중에 이 강일 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제 어디든지 편하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는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대중교통망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 뭐 상일동역이 있는데, 걸어서 20-30분 걸리는 거리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가 힘든 위치고, 내년 초에 이제 5호선 이제 연장으로 이 강일역이 들어서는데, 이 강일역 같은 경우도 도보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덕 강일지구의 이제 미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교통망이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 이제 연장 계획이에요. 현재 이제 확정된 거는 이 고덕역을 거쳐서 이 샘터 공원역까지만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일 1지구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2지구 5블록 같은 경우는 샘터 공원역까지도 거리가 이제 가깝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부분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해가지고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다. 강비 초중고가 개교 예정이고 지역 내 초중고가 인접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환경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앞에 지금 강일 초중고가 내년 초에 지금 건설 예정이고, 그리고 단지 바로 앞쪽에 또 강일 초등학교가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초품화 아파트 같이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덕 강일 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고덕 강일 1지구에 고덕 비즈밸리라고 상업 업무 시설이 대단위로 이제 건설된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고덕 비즈밸리 조감도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문화 유통 이제 상업존이 생기고, 비즈니스 이제 R&D 지식산업존도 생기고, 호텔 뭐 컨벤션 센터, 위락시설 존도 생기고, 그리 이제 생태체험존도 생기는 대규모의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가 감일 1지구에 이제 입지를 하지만, 이 힐스테이트 리슈벨 강연 같은 경우도 이런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향후에 미래 가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로또 분양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이제 얼만큼 되고, 이 아파트 이제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는 서울 인제 강동구의 강일동이지만 바로 옆에 보면 미사신도시예요. 여기 기재된 이제 금액들은 국토부 이제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된 금액들은 참고로 적어 놓은 거예요. 주변 아파트 중에 가장 이제 옆쪽에 있는 미사강변 리버뷰 이제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 2017년 이제 아파트인데 98이 이제 11억 9천에 신고됐고 102가 12억 9천에 신고됐어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이제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구축 아파트랑 비교하기 힘들지만 참고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 강인대 리버파크 이제 3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2009년에 이제 준공된 아파트고 84가 9억 4,500에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보면 고덕 이제 리안파크 이제 2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2011년 아파트고 84가 이제 9억에 신고되어 있고 114가 12억 이제 500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 고덕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2011년 이제 아파트고 84가 15억 3,500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되어 있고 115가 16억 9,500에 이제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 2016년 아파트인데 84가 이제 15억 1,500, 97이 16억 5천에 이제 신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대장 아파트 같은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19년 아파트인데 84가 16억 8,500에 이제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근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같은 경우 분양가가 이제 평당 2천만 원 전후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84 같은 경우 6억 이제 후반대가 예상되고 101 같은 경우 8억 이제 초반대가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랑 예상 분양가의 이제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고, 리버파크 3단지 같은 경우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고, 고덕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랑은 한 8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나고, 고덕 지금 그라시움 아파트랑은 1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미사 아파트보다는 높게 형성이 될 거고, 이 고덕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될 수도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이 7억에서 8억 정도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강뷰가 이제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고덕역에 있는 아파트들만큼 미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높을 확률이 큽니다. 이 분양 일정 같은 경우가 조만간에 이제 확정이 될 건데, 현재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이제 자료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은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확정된 상황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현재 확실한 거는 특별 분양 중에 기관 추출의 특별 분양이 서울지방 이제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보도자료예요.
힐스테이트 리슈벨 강일 아파트에 이제 10세대가 이제 배정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10월 29일부터 11월 이제 11일까지 특별공급 추천을 신청자를 이제 접수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이제 모델 타입을 보시면 이게 모델 타입 종류가 8종류예요. 이번에 특화 설계로 인해 가지고 모델 타입 종류가 이렇게 많이 이제 공급된다는 거고, 그리고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확한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현재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떠도는 자료를 기본으로 한번 대략적인 이제 예정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입주자 이제 모집 공고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을 11월 이제 20일 날 하고, 견본주택 개관을 11월 이제 27일 날 하고, 특별 공급 청약 접수를 11월 이제 30일로 돼 있으니까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12월 초로 지금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은 완전히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이런 일정 전후로 해가지고 모집 공고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 이제 준비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이 아파트는 대규모 이제 공공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가 모두 이제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 공급 비율이 당해 서울의 이제 50%, 인천이랑 경기 포함한 수도권에 50%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 수도권 50%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랑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이제 청약 조건을 살펴보면 세대주여야 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돼야 되고, 또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이제 충족해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분이 일반 공급에 청약하실 조건이 됩니다. 이 자료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에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신설돼가지고 이번에도 85 이하 같은 경우는 이 공공택지 15%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은 1순위자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이제 있는 자가 해당이 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이제 납부한 자고, 가구당 이제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이 이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희망 고문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 공급에 비해서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애 최초 주택구의 신혼부부 이제 소득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6억 원 초과 이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30%로 완화해주고, 맞벌이 같은 경우 140%로 이제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에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85 이하 같은 경우는 100% 이제 가점제로 이제 선정을 하고, 이 85 초과 같은 경우는 50% 이제 가점제로 선정하고, 50%는 추첨제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 공급 세대수 중에 중대형이 지금 242가구니까, 그러니까 중대형 242가구 중에 121여 가구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추첨제 물량 중에서 75%는 무주택자에게 이제 우선이 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25%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제 합쳐서 추첨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조건부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도 30가구밖에 안 되는 로또 청약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당첨이 되는 거니까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추첨제 신청을 이제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이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지금 주변 시세 80% 미만으로 책정될 거기 때문에 10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이 재당첨 제한 기간도 당첨일로부터 10년을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부분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같은 경우 5년 거주 의무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 시기가 2021년 2월부터 적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가 이제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로또 청약이라고 하지만 이 자금 계획도 사전에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계약금 지금 20% 준비하셔야 되고, 중도금이 6회 이제 60%,
잔금 이제 20% 이런 식으로 자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9억이 이제 초과되는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이제 안 되지만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이제 9억 이하로 책정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없고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9억까지는 LTV가 지금 40% 적용된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유의를 하시고. 근데 이 40%의 기준은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입주 시에 이제 시세 기준인데 입주 시에 이제 국민은행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되는데 1세대 리시빌 가격 같은 경우 입주 시점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소 뭐 12억이나 13억은 될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40%가 대출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도금 6회분 중에 2회분 정도는 연체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 자금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이제 40%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강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이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LTV뿐만 아니라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이 부분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자금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이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전세를 놓을 수 있느냐, 뭐 주택담보대출 받은 경우, 뭐 중도금 대출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 논란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이 전입 의무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 중도금 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이 받은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이제 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출 받은 경우 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전세를 놓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2월 전까지는 5년 이제 거주 의무는 없어요. 이 거주 의무를 어기게 되면 계약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제 전입 의무 같은 경우는 이 벌칙 자체가 3년간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게 벌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아파트를 받으면 다른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 3년 동안 다른 대출을 이제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벌칙 감수하시고 전세를 그냥 놓을 생각하시고 자금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회도 내년 2월 이후에 5년 이제 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면 이런 방법도 이제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이 청약가점이 얼마 정도 돼야 당첨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분양한 별내 자이더스타의 이제 당첨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청약홈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서 살펴보면 가장 이제 낮은 청약가점이 해당 지역에서 두 타입에 이제 64점이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67점, 69점이었어요. 최고 가점은 77점이었고 기타 경기 같은 경우도 두 타입이 최저 가점 68점, 세 타입이 최저 가점 69점이었고 최고 가점은 76점이었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두 타입이 이제 67점이었고 한 타입이 68점, 두 타입이 69점이었고 최고가 이제 79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평균 가점이에요. 전체 이제 평균 가점을 보면 최저지 64.94점에서 72.58점에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기단지 같은 경우 청약할 때 최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64점에서 69점 사이에 이제 청약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데 이 점수를 보면 64점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3인 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만점 점수이고 69점은 4인 가구가 맞을 수 있는 만점 가점이에요. 이 청약가점 계산하는 구조가 입주자 이제 저축가액 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수 3명이면 20점이에요. 이거 합치면 69점이에요. 여기서 부양가족 이제 1명 빠지면 64점이고. 요즘 이제 시대 상황을 보면 자녀가 이제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64점, 69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이제 1명이 더 있든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1명 더 있든지 그러면 부양가족 점수가 지금 25점이 돼가지고 74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 수가 하나만 더 있으면
74점이라 인기단지에도 웬만큼 이제 당첨될 수 있는 점수인데, 이런 부양가족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할 때마다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이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리시벨 강의 같은 경우도 이 당첨 가점이 이 수준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4점에서 69점 사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모델 이제 타입별로 선호도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첨자 청약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이제 하셔야 되고, 향후에 이제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이제 숙지를 해 놓으시고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해 나가셔야 그나마 당첨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분양하는 단지는 이 지구의 이제 5블럭인데, 고덕 강일지구에서 향후에 이제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 단지가 2개가 있어요. 바로 이제 12월 달에 분양 예정인 1지구 이제 1블럭에 있는 제일건설 이제 풍경채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덕 비즈밸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전체 세대수가 793세대인데 84가 이제 555세대고 101이 238세대예요.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3지구 이제 10블럭 같은 경우 대림산업의 이제 이편한 세상 아파트인데 593세대가 이제 공급이 되고 8호 이하가 415세대, 101이 178세대가 이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12월 달에 바로 이제 분양 예정되어 있는 1지구 1블럭이 이제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환경이 더 좋다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첨 가점이 얕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제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제 힐스테이트 리시벨 이제 강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게 예상이 되는데, 청약을 이제 검토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